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8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주는 또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비도 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끝났고요. 4월 8일 시작인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면서 꽃내음이 막 나는, 그러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식 시장도 상승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10.60, 전일 대비 0.0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51.92, 전일 대비 0.03% 소폭이긴 합니다만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4월 둘째 주도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그리고 이슈 되는 어떤 이야기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잠깐 뭐 얘기해보자면, 뒤쪽에 네. 또 큰 이슈도 하나 있긴 한데, 네. 전반적인 시장 먼저 살펴보면은, 오늘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장중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네. 그것을 받쳐주는 업종군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하고, 지금 화학주 쪽에서 시총 1, 2위가 하락했던 폭을 좀 만회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좀 악재가 나오고 나서의 이제 큰 상승이다 보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 네네.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일단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네.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또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일단 손절에 대한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신용에 대한 매도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매집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네.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물건을 받아서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는요, 일단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비중이 많은 쪽, 전기전자, 네네. 화학, 화학. 철강, 네네. 운송 이런 쪽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 삼성전자가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하고 외국계 쪽에서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내려앉은 모습이었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짱짱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네네네.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료 또는 실적 관계없이 계속 반등이 나가고 있는, 즉 대형주들만의 어떤 특성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게 그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분명히 좀 실적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실적이 적자가 나와서 현대차 본사가 44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그 해외 시장 쪽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또는 북미 지역 이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지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실적이 증가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 신차 효과들이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펠리쉐이드인가요? 그 네네. 차량이 이제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다가 이제 증차까지 이렇게 증산을 한다는 증산한다.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네. 네. 네네. 이런 부분 본다라면 점차적으로 자동차 관련한 종목, 자동차 업황 자체가 좀 뭔가 좀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낙수 효과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부품주들이 그렇죠.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들.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그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기업들, 그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시총 상위에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좀 해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특히 또 특징지수 중에 LG화학이 굉장히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 근래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중국에서 나왔던 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제 보조금 좀 효율이 좋은 쪽의 보조금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줄인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기술이 집약이 돼 있고 기술이 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국이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굉장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좀 밝혔어요. 네네네. 근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원래 중국은 세계 최고의 그 최대 시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보조금을 주던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뭐 내년도 2020년도까지는 이제 보조금을 완전히 삭감하게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좀 네네네네.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2019년 당장 올해부터 이제 보조금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보조금을 줄여버리는 이쪽 부분들이 주행거리가 250km 미만의 자동차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주행거리를 많이 못 가는 것들, 한번 충전하면은 100km, 200km밖에 못 가는 그런 자동차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100km 가는 자동차와 200km 가는 아니죠. 200km 가는 자동차와 500km 가는 자동차가 있을 때 네네. 200km 가는 자동차는 1,000만 원, 그다음에 500km 가는 자동차는 1,500만 원이다. 네네. 가격은 500km 가는 게 높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비슷하게 가격이 되는 친구죠. 비슷해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이런 그 도태되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좀 이제 멀리 주행거리를 한번 축전으로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될 텐데 네네네.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장거리를 가려면 배터리가 좋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한번 충전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가는 그런 힘세고 오래 가는 그런 배터리 그 무슨 뭐죠?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네, 뭐 100만 원, 100만 쓴 것들. 네. 네. 바퀴를 그렇게 굴려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업체 쪽에서는 5개 정도가 되지 않아요. 중국 업체들 손에 그 꼽히죠. 수많은 네네. 배터리 업체들 중에 맞아요. 네. 5개가 채 되지 않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수준, 그 다음에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2개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중국의 시장이 크게 팽창을 한 상태에서 고효율 배터리로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집중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졌는데 네네. 중국 내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음. 그렇다면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그렇죠. 넘어가는 방향인데, 과연 중국이 얼마나 또 이렇게 곱게 해줄지, 그게 이제 관건이네요. 이게 지금 되게 얄미운 게요. 음. 그 전에 이제 보조금을 막 지원해 줄 때는 이제 뭐 저효율 배터리들도 다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삼성 SDI라든지 뭐 LG와 이런 기업들의 배터리들이 더 훌륭했고 오, 맞아요. 아주 좋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한다, 자국 기업 보호한다는 명망 아래 이런 그 삼성 SDI나 LG화학을 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 승인도 안 내주고 너희들 맞아요. 안 돼. 그렇게 네.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저품질의 그런 그 썩은 썩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어떤 봐야 그런, 되겠죠. 네. 네네. 네. 뭐 그런 그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자국 기업들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네네네. 지금은 아쉬워지니까 다시 러브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도와줄래 이런 건데 얄미워요. 정말 얄미워요. 좀 네. 얄밉기도 하고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이 러브콜을 했을 때 그 시장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가야지 맞아요. 거절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니까. 네,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그 수익금이 그냥 적은 수익이 아니라 막대한 수익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중국에 했었던 부분들은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단물만 쪽 빨아먹고 지들이 나몰라라 하면서 또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잠깐의 돈을 받고 그냥 중국에 기술 이전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경쟁 상대를 키우는 상황이 돼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역 분쟁에서 네네네. 미국이 중국에 했던 것처럼 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네. 너희들 책임을 인정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기업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같이 네네. 덩달아서 한번 해주기 시작한 중국도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만 네네. 해주냐? 다른 기업은 유럽은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머리 앞으로 쓸 때까지 질질 끌면서 해주네 네. 만회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또 하게 되면 맞습니다. 좀 이게 쉽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또 이게 워낙 또 밑에 있는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워낙 무시하는 네네. 경향이 너무 많아서 그럼 그러네요. 우리도 네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음. 우리가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뭐 매출이 네. 지금 뭐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네네네, 뭐 맞아요.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더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겠지만,
그래? 너희도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기술을 해줄 용의가 없어. 네네. 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뭐 100km 가는 배터리를 뭐 5개 갖다 달든가,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네네. 그러고는 이제 중국이 바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겠다. 네네. 뭐 그런 어떤 야심이 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네네. 어쨌든 국내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네, 일단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더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는 향후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는 거고 우리 기업이 좀 배척되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게 자꾸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중국이 좀 얄밉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무시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고요. 오늘 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게 한진 그룹의 급등이었죠. 네네. 한진칼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여기 네네. 이제 뒷 배경에는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었던 게 네. 조영 회장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별세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맞아요.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조양호 회장이 원래 그 지병이 좀 있었죠. 네네네. 그 폐섬유증이라는 지병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그냥 원래 계속 앓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계속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대한항공에서 어떤 사회이사직이 박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네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없던 뭐 그 병도 생기죠. 도 생기기도 네네. 하고 맞아요, 병이 맞아요. 생기니까 네네. 감기도 잘 걸리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이런 폐섬유증이 갑자기 좀 악화되면서 좀 이 병이 갑자기 좀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별세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 어떤 지병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그룹의 오너가 이제 이렇게 별세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네네. 그룹의 어떤 환경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각 변동이 있을 수 네네.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그룹 오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상속에 대한 문제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많이 이제 경영권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그 상속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금 상속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네네. 상속을 하게 됐을 때 이걸 좀 많이 줘야 돼요. 그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분율이 넘어가면은 그 할증이 붙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속세가 제법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거로는 뭐 1,500억, 1,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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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까지 될 와우. 거라고 네네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 1,800억 정도 되는 이 상속세를 내야지 되는데 네네네. 이 1,800억 되는 상속세를 지금 어디서 낼 거냐 이 말이죠. 그게 뭐 결론은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 뭐 보통은 이제 현금으로 많이 내요. 근데 네네네. 이게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식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뭐 그 정도의 가치를 이제 난 주식으로 내겠다. 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식을 내버리게 되면 그 지금 이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이 한진칼이라든지 또는 뭐 한진 또는 네네. 대한항공의 네. 이런 지분들이 강제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분 축소가 돼버린 거 자연하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이 원래 되죠. 내가 네. 뭐 우리가 한 30%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상속세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없어지게 되면 주식이 줄어들게 되니까 원래 30%였는데 뭐 20%밖에 안 남았다.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경영권 위협이 오너- 자연스럽게 오게 되네요. 그렇죠. 네. 오너 일가가 지금 지분율이 축소된다는 부분은요. 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네. 지금은 싸우고 있잖아요. 네네네. 행동주의 펀드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거는 좀 안타까운 자본주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싸움 벌어지겠는데? 네네네. 네, 이거 매수 지분 확보하려고 뭔가 들어오겠는데? 네네. 요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진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관련 기업들이 쭉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네네네.
특히 한진칼이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우리 조양호 전 회장의 네네. 지분이 한진칼에 가장 많이 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뭐 일단 상가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 되는 빌어야죠. 상황이 네, 네. 맞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경제로 주식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인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본다면은 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이고 이걸로 네. 또 어떤 수익을 또 취할 거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주가 네네. 거의 또 반에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라 조금 이렇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이제 뉴스 속보를 봤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제 지분 싸움 때문에 뭔가 또 얘기가 되겠다. 그 안 그래도 또 한진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 네네. 때문에 한판 붙었다가 주주총회에서 또 이렇게 약간 밀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주가 또 하락하는 그렇죠. 실망하는 네. 모습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오늘 이제 이런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네. 하여튼 좀 냉정한 시장이 또 주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 장남, 네, 장남 쪽으로 좀 몰아줄 것이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들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한진가의 어떤 그 경영을 이렇게 좀 그 물려주는 그런 네. 세습의 어떤 법칙들이 장남에게 밀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대한항공의 사내 이사로 그 조원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 사람이 이제 장남이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한항공의 오너다라고 이때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너들이 이제 이쪽을 좀 모아주고 네네. 그렇게 돼서 이 장남으로 지금 보면은 그 원래 처음에 그 이 한진그룹을 세우셨던 분 네네. 이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그리고 아들 이 조양호 회장 그리고 그 아들 조원태 네네. 지금 현재 그 사내 이사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네네. 아마 이쪽으로 집중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에 대한 어떤 지분율 확보 이런 네네. 경영권 확보는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음. 요것만 좀 이렇게 좀 되면 네네. 그 행동주의와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가족들 간의 어떤 부분들이 소액주주들이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은 뭐 누구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일 텐데 네네네, 이것을 맞습니다. 또 주가 상승의 어떤 부분으로 보고 투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네네네.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시장이 항상 좀 냉정하게 굴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연민적인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시는데 왜 그렇게 또 이렇게 뉴스에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가족들 제가 때문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가족들 때문에 네. 고생을 하고 가시는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한동안 한진그룹에 대해 전체적인 네. 상황들은 많이 좀 한동안 또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오늘 전체적인 상황들 한번 살펴봤고요. 대한항공, 한진그룹 주들에 대한 상승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좀 근시안적인 생각을 좀 건너서 그리고 일방적인 뉴스라든가 이런 걸 좀 피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 봐야 될 것은 좀 멀리 크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오늘은 투자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한다.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투자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한다. 멀리 보아야 한다. 그럼 제가 멀리 보아야 한다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